자, 우리가 간간히 이제 우리 강의 도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유치권 관련된 민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해서 유치권 인도, 명도, 이 소송이 뭐 가장 일반적이죠. 우리가 인도 명령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이 최근에는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치권 신고,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가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뭔가 이제 경매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매 진행 도중에 유치권자들이 신고하는 것은 순수하게 내가 유치권이 있다는 부분을 그 경공매 과정에서 드러내야 이 사람이 유치권의 점유가 압류 개시 이전부터 경매 개시 이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자기도 입증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유치권 조사할 때 그런 신고들이 없으면은 이거 제대로 점유 확인한 거야? 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오면서 그 경매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유치권 신고도 제대로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유치권자의 뭐 권리 행사로서 또 정당한 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경매에 영향을 미치고 경매 낙찰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그 헐값에 그 물건을 자기들이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유치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경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 그런 그 과정으로 이제 신고가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게 정당한 유치권이든 아니든 간에 특히 정당한 유치권이 아닐 경우에 또는 부풀려진 유치권, 예를 들면 줄 돈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받을 거를 10억으로 청구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은 경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낙찰 가격이.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채권자들이 그 미연에 낙찰 이전에 미리 좀 이렇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자가 보통은 경공매 절차 진행을 일단은 조금 중지시켜 놓고, 왜냐하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판결 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매 절차를 일단 중지시켜 놓고 그런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 결과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요 결과를 경공매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물론 뭐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채권자 쪽에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불리한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금액도 뭐 상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유치권자 쪽에서 참고자를 제출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떤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020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확인의 이익, 이런 부분이 유치권 분쟁의 테마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건물 명도 사건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느냐,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최근에 정리한 판결이 2020년 1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비교적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확인의 소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확인의 소를 낼 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되고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소송 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이론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거기에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이런 확인 재판을 하게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은 각하를 내요. 보통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 왜 저 인도 소송이라고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있는데 왜 확인 재판을 했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확인의 소란 것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그래서 보통은 그게 이행 소송이 가능하게 되면, 이행의 소가 가능하게 되면은 이행 청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당권자.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경매 진행 도중에 유치권 신고가 됐을 때는, 유치권 신고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당권자가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보통은 있죠. 그죠? 근데 요 지금 판결의 2번, 3번의 차이는 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은. 그러니까 2번은 유치권 주장이 경매 절차에서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 주장이 된 경우, 표출된 경우에 확인의 이익을 이야기한 것이고, 3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이걸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 보시면은 근저당권자에게 담보 목적물에 관해서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납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데, 그런데 근거한 것이죠. 이것은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걸 뭐 배당을 좀 적게 받는 위험이 근저당권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 소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물건이 저가 낙찰되게 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 부동산 또는 담보 목적물이 매각되어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진행된 도중에 소송을 했는데 경매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낙찰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는데 그 경매가 낙찰돼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너 때문에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가지고 저가 낙찰이 되고 그래서 저당권자인 나에게 손해가 왔기 때문에 그건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행 판결을 이행의 청구를 하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유효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효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너 그거 판단받아서 뭐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 판단이잖아요. 그죠? 유치권 부존재한다라는 그 판결을 받아서 도대체 뭐 할 거야? 그러면 저 손해배상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왜 확인의 이익을 구하는 거냐? 확인을 구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단을 못 받게끔, 실익이 없게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네. 2번이 이제 그런 취지고요. 3번.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치권이 주장되진 않았어요. 그죠? 참, 2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주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다면, 경매 절차는 보통은 진행을 정지시켜야 돼요.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고 나서 그 재판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경매 절차가 가버렸다면, 그 재판의 실익이 확인을 이익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그래도 유치권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담보 목적물이 매각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런 담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법상에.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상 담보 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이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지만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이런 담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네.